자, 시사 팩트 오늘 두 번째로 다룰 팩트는 보수 재건의 투톱으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 시장이 직접 뽑은 당선 비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면요, 진심을 담은 디테일이 있어야지 돼. 내가 AI에 들어가서 그저께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세훈이 2030의 지지를 받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AI도 이제 보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제일 처음 분석한 게 주택정책이래. 젊은 층들이 자기네들은 주택을 평생 집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데 오세훈이 하는 미리네 집이나 뭐 각종 정책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집을 마련해 주려는 진심이 담긴 정책들이 있다.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거의 장단점도 따져보고 진짜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걸 만들었는지를 따져보고 선택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변호사님, 흥미롭네요. 서울시장도 AI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내가 왜 2030 지지를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주거 고민,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요,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올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70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아파트 매매 가격만 이야기하는데 전세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년 들어서요, 지난주까지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입니다. 6배.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정권은 부동산 문제 현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폐지하면서 매물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짰지만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더 인위적으로 나오게 할 매물도 없어요. 그러면 강력한 공급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 2030 세대가 지난 1년간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우리 송 변호사님은 평가해 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박도 오 시장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지금 시중에 전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전셋집을 옮기고 싶어 하는 그 국민들은요,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앞으로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더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대로 전 월세 사시는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피눈물이 결국 서민들에게 간다. 경제적 약자들에게 간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간다는 걸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큰일 납니다. 차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정말 근본적인 개념부터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임대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이제 그 차원에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놓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서 전세라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이 전세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주택의 뭐랄까요, 일종의 주거 방식은 이제는 완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가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하나의 뭐랄까요, 상당한
이 죽은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예. 한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지금 아무리 가도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서울에 있는 만큼 그런 가구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만 잡겠다는 식의 그런 섣부른 정책이 결국은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동산이라는 이 지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에 대한 뭐 판단은 이번 유권자들이 서울시장 선거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다뤄질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세훈과 한동훈과 오세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오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통화를 했고 특히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의원하고 통화하셨는데 그 복당 문제 천천히 하라. 그랬더니 본인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복당하는 게 그것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선을 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당내 변수가 있는데 한동훈 이제 의원님이 네. 지나치게 서둘게 되면 이제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내 개혁을 필요 이상으로 목청을 높이게 되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죠. 그래도 한번 한동훈은 만나실 계획은 있으시세요? 한번 두 분. 뭐 그야 뭐 만나셔야죠. 어렵지 않은 네, 일이죠. 만나셔. 복당 문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한동훈 의원에게 조언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제 생각 역시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훈 변호사님 두 사람이 곧 만날 수도 있을까요? 뭐 만나는 일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다음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동훈 의원이 당선이 확정된 그날 밤에 우리 TV조선 뉴스9에 가장 먼저 영상 연결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본인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좀 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종엽 전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켰죠. 한동훈 의원도 본인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서울 남부지법에서 인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복당할 수 있는 열쇠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밖에서 굳이 열쇠에 넣어서 돌리는 것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좀 자제하겠다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시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와 전반적인 선거 결과를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민심에 대해서는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정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민심에 대한 빠른 응답성을 보일 때 정권과 여당을 향해서도 왜 너희는 민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민심을 거스르냐라고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늦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